그 라인 입장에서는 동남아 플랫폼은 앞으로도 더 확장돼 나갈 수 있는 거고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인 지분을 다 넘겨버리면 그거 전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리체. 일단 소프트뱅크하고 라인 네이버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기업을 운영해 왔잖아요. 이제 지분이 50대 50이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가 그 라인이 뭐랄까 정보 유출 그 사건을 이제 하나의 계기로 지분까지도 뭔가 정리하라는 식으로 시행령을 내렸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정부가 사기업의 지분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벌떼처럼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가 지분까지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하고 한 발을 뺐어요. 근데 사실은 명백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자료도 있고 이미 벌써 많은 영상들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일본 정부가 실수한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어떻게 돼 가느냐? 그래서 이제 나도 내 채널에서 이 라인을 이제 또 다른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그때 핵심이 뭐였냐 하니까 일본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없어요. 미국이 엄청 많죠. 한국도 몇 개 있죠. 사실은 자기 플랫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뭐 카톡도 있고 네이버에다가 뭐 라인도 어쨌든 한국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일본에는 플랫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손정일이라는 사람이 마사요시 손이라 그러는데 손 마사요시 이 사람이 소프트뱅크를 이제 운영하면서 AI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AI라는 게 뭡니까? AI가 발전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옵니까?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일본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I는 키우고 싶은데 플랫폼, 근데 마침 보니까 이 라인이 엄청난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라인은 소프트뱅크 100% 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넘겨받아서 그 데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도 그런 사정을 모르진 않겠죠. 그걸 이제 알 테고 또 하나는 이 라인이 말이죠. 일본인들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핏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 뭐 모세혈관까지 다 침입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남의 나라 거라는 게 이게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 일본 국민들은 그동안 라인이 이 한국 거라는 걸 몰랐어요. 거의. 그러다가 지난번 한 작년인가 그때 한번 라인이 한국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의 아주 깊숙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정부 관련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전부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자체도 라인을 활용해가지고 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구석구석이 다 침투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정보가, 일본인의 그 정보가 라인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그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정보가 누출이 됐단 말이야?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 데이터 누출되어 가는 게 뭐 라인만 있었나요? 나이는 51만이라고 그러지만 뭐 일본의 그 NTT라든가 이런 데서는 900만이 넘는 데이터가 뭐 유실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많은 플랫폼들 거기 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뭐 그때 일본이 그렇게 지분 뭐까지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라인에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가 된 거죠. 내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 정부가 딱 만만하게 그냥 밀어붙이기 좋은 게 딱 라인인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 컵에 물을 반잔 채워가지고 먼저 그냥 주잖아요. 나머지 반잔은 일본의 의지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 반잔을 채울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냐? 한국 정부의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나 현 정부 리더들은. 그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호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자, 이 정권이 있는 이 동안에 라인을 어떻게 일본 것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이 정부는 강하게 막 반발하거나 어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이때에 어떻게든 뭔가 일본 것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자,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라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기업이니까 기업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분이라는 것은 팔 수도 있어요. 왜냐? 높은 가격을 준다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라인이 초기에 일본에서 영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 초기에는 이게 한국 거라는 게 아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그 일본의 그런 계통의 어떤 중소기업이 뭔가 경영난을 겪고 이럴 때 그 라인이 그걸 흡수했어요. 영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본인들 기술자들을 전부 다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전면에는 사실 그 일본인 기술자들을 전면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일본 기업인 걸로 일본인들은 다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라인은 일본에서 활동하기가 한국인 기업이라는 걸 가지고서는 굉장히 활동하기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을 다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이 영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예를 하나 들면요, 삼성이 있잖아. 삼성 핸드폰이 삼성이라는 로고를 찍고서 일본에서는 거의 안 팔렸어요. 거의 아이폰만 팔리고, 물론 아이폰에 대해서 그 보조금이 막 워낙 크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삼성이라는 로고가 들어가면은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했느냐? 삼성이라는 로고를 없애버리고 갤럭시라는 로고를 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팔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왜 그러냐? 한국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감정이 있는데 일본이라고 감정 없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라인의 문제가 여기에 굉장히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라인이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니까 기업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참 힘겹게 해왔다. 근데 지금 또 일본 정부조차도 압력을 넣네. 일본 정부의 압력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일본 정부는 어떤 경향이 있나 하니까 시민사회하고 일본 정부하고의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정부의 힘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마음먹고 막 몰아붙이면은 일본 기업들은 도저히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생각은 지분 정리까지 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뭔가 강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분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니까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라인이 깊숙이 일본 생활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국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개개인 정보가 한국에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걸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이걸 일본 기업으로 흡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해요. 자, 그러니까 라인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느냐 심히 고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라인의 생각이 뭐냐?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라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전에 일본 정부가 시행령을 그런 식으로 내리기 전부터 그랬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러냐 이걸 정확히 짚어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힘들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박을 하고 우리 여론도 거기에 강하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본 정부의 그 조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합작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프트뱅크한테 뭐 사실은 보면은 그 경영진도 보면은 소프트뱅크 경영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걸 그냥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 팔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라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하나 뭐가 걸리냐니까, 라인이 일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본 국민들의 감정과 일본 정부의 나름대로 그 고뇌 같은 것들은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 나름대로 계기가 라인이 일본인들의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많은 그 사용자가 있잖아요. 일본에 뭐 9,700만 정도라 얘기 나오고, 동남아에서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총 한 2억 정도의 사용자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 일본의 문제라면은 일본만의 문제를 딜할 수는 있어요. 그럼 동남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라인 입장에서는 동남아의 그 플랫폼은 앞으로도 더 확장돼 나갈 수 있는 거고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라인 지분을 다 넘겨버리면 그거 전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리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봐야 될 게, 라인의 입장이 뭐냐. 라인의 입장이 일본에서 영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계속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난 팔고 싶다. 일본 정부의 그 시행령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그건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라인이 그럴 때에 그때는 분명히 동남아하고 일본하고 그 시장을 분리해서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일본 정부가 통째로 라인을 넘겨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거하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 딜하고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여기에서 그냥 몽땅 다 일본으로 넘겨라 그런 압력이라 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해야 되고 한국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뭐 내 같은 사람도 반발이 심할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라인의 문제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7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곧 이제 그 설명서를 이제 일본 정부에다가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까 할 건가. 그 이후에 또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유튜브에서 일본 정치에 대해서 잘 안 묻는데 아주 질문을 해주셔서 내가 그게 전공이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지금 현재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자민당이 오랫동안 일당이 지배해 왔잖아요. 일당이 오랫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변화에 거의 둔감해요. 왜냐? 지속성이 있는 거죠. 지금 자민당에서 핵심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세습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습 정치인들은 뭐겠어요?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거, 아버지가 생각했던 거 내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변화를 별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회 전체가 대부분이 보면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적인 어떤 신분제도 같기도 해요. 그게 오랫동안 과거 역사 속에서 신분제도가 굳어져서 그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장인 정신으로 성화됐다. 좋게 이제 표현하면 그런 거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가문들도 있는데 뭐 다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정치도 내가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게 장인 정치 아니냐. 그래서 뭐가 그러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연속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뭐냐? 특히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변화를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밀어붙이지 않는 한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개념이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옴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에 둔감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정치라는 옆에는 항상 이권이 달라붙죠. 그거는 뭐 철칙입니다. 그런데 한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그 이권이 철밥그릇이 되고 나중에는 콘크리트 바닥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변화하려고 하면 여기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일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이 현재 변화를 못하는 부분인데, 혁신을 못하는 부분인데, 그 가장 그 밑바닥에는 일본의 정치가
중심이 있다. 핵심 코어는 일본의 정치다. 이 자민당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본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민당 정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지가 계속 이어지느냐. 왜 정권 교체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대로 된 야당이 없어요. 지난번에 야당이 한번 잠시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너무도 운이 나쁘게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엄청난 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원자로가 터지면서 뭐 완전히 거기 땅이 완전 초토화돼 버리고 그걸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못한 거 이상으로 내가 볼 때는 잘했을까 보이질 않아요. 왜냐? 워낙 너무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들 허둥지둥했죠. 그래서 이제 야당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자민당을 넘어오면서 아베 총리가 그걸 계속 이용했어요. 야당이 정권 잡아서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다. 저 정치 세력들이 완전히 일본을 망쳐놨다.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뇌가 되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 그래서 정치에 뭔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자민당으로 들어가요. 야당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 일본 사회는 시민사회 세력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야당의 토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야당이 없으니까,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 없으니까 자민당이 싫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자민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뭔가 개혁을 바라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투표를 안 가요. 그 투표율이 떨어지죠. 근데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 누구냐? 다 자민당 지지자들은 꼬박꼬박 갑니다. 이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이 계속 이어서 정권을 잡는 거죠. 그 정권을 잡으면 이제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핵심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세서부 의원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세서부 의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이트맨이 아니라 그냥 가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를. 이거 참 가업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내 가업에서 돈 벌면 되지 뭐 국가를 어떻게 뭐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방금 내가 문제의 핵심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민당 정치에서 찾았죠. 그럼 바뀌려면 자민당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민당 정치 바뀔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도 낮아가지고 10%대까지 내려왔어요. 18%까지 나오고 지금 곧 끌어내린다 얘기만 무성한데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면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아는 사람들은 에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 지금 여당에 대한 불신보다 야당에 대한 불신이 더 커요. 불신이라는 게 뭐 쟤들이 뭐 나쁘다가 아니라 능력이 없다. 집권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으로 어떻게 넘겨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민당이 또 정권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 크게 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냥 바톤 터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본 자민당 정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쉽게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